데이터 분석을 위한 엑셀 과정 학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볼 내용은 여러 개의 워크시트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물론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냐면 이들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어떠한 데이터들을 끼리끼리,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를 들어 뭐 젤리다. 그럼 젤리, 여기도 젤리, 여기도 젤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젤리 제품에 대한 총 매출액의 합계가 얼마인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평균적으로 얼마치가 팔려 나갔나? 물론 그 밑에 또 다른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에 대한 또 다른 평가. 즉,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전반적으로 하나의 시트에서 이들에 대한 총합,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고 싶다는 거죠. 이 방법 하나. 또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여러 개의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모조리, 여기 예를 들어 뭐 1000건의 데이터가 들어있었고 여기 뭐 1200건, 여기 뭐 3000건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으면 이들 데이터들을 모조리 합하여 하나의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들을 쭉 불러들여서 여기서 이 시트 하나에서 어떠한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로 합할 것인가, 이것을 매크로로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공부해 보죠. 갑시다. 먼저 여러 개의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학습 파일은 워크 05-1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워크시트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보통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통합은 대부분 동일한 레이블들을 갖고 있어요. 레이블, 맞죠? 데이터는 아니고 머릿말 역할이죠. 이렇게 동일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형태일 때 여러분이 하나의 이 워크시트에서 이들을 합하여 어떤 그 요약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데이터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는 아마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쉬운 것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 05-1 열어보시겠어요? 이와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2015년 해차 판매 정보 나와 있고요. 2016년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또한 2017년도 데이터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 이들 데이터에 대한 생산지별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15년, 16년, 17년 보시면은 레이블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레이블이에요. 맞습니까? 예, 보세요. 동일한 레이블. 이렇게 동일한 레이블들을 갖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동일한 레이블상의 데이터들이 존재할 때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 통합 함께 알아보죠.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놓으세요.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판매 정보 결산에다 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메뉴 눌러보세요. 리본 메뉴 데이터 띵.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메뉴 중에서 바로 이게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안에 통합
이란 메뉴가 존재해요. 눌러볼까요? 띵. 자, 그럼 통합을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생산지별 판매량의 합계를 2015년부터 15, 16, 17년에 판매량 합계를 여러분이 얻고자 해요. 이럴 때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할 범위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참조 범위예요. 자, 그럼 일단 찾아보기 보이죠? 이거 누를 필요도 없어요. 참조 클릭하고 자, 여러분 여기 2015년에 자, 생산지별 판매량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통합하고자 하는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자, 15년도 데이터예요. 추가 이렇게 범위, 참조 영역을 지정하고 추가 됐습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생산지 판매량은 데이터입니까? 아니요. 레이블이에요. 그죠? 자, 추가 됐어요? 그 다음 또 이대로 냅두세요. 2016년 해차 판매 정보 워크시트를 역시 선택을 합니다. 띵. 그 다음은요. 네, 여기도 생산지 판매량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됐습니까? 추가 이렇게. 아, 데이터의 개수는 달라도 되나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2017년도의 데이터 범위 생산지 판매량 똑같이 잡아줘요. 자,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렇게 3개의 정보에 대해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맨 위에 첫 번째 행은 데이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데이터는 판매량이죠. 이것은 왼쪽의 열은요. 요거 여러분 범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 왼쪽의 열은 레이블의 역할이죠. 예, 그래서 왼쪽 열도 레이블이다 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됐습니까? 그리고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거는 원본 데이터의 데이터 내용이 변경되면 이 통합의 결과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내용이 유동적일 때는 여기에 체크하는 게 좋겠죠. 우리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량의 합계니까 합계 함수 그대로 이용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평균이라면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평균으로 바꿔주면 돼요. 됐죠?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띵. 어때요? 우와, 나오네. 네. 제주.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결과가 나오면 이 위에 생산지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레이블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생산지별 제주도는 327박스, 보성은 504, 광주 38, 하동 80 이렇게 요약을 해서 출력을 해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2차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이걸 뭐 차트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분석의 최종 목적은 표도 좋지만 여러분 R이나 파이썬 이런 분석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또 사용하는 건 결론적으로 시각화 작업이에요. 왜? 데이터 양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표로 아무리 훌륭하게 분석한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오랫동안 그런 표를 볼 집중력 약해요. 그럼 뭐 아주 빨갛고 파랗고 어떤 표로 결과를 딱 그래프로 그것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여러분? 이건 뭐 그래프는 나중에 또 시각화 분석에서 제가 이야기할 것이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개념 이해되죠?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데이터 통합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제가 요 옆에다가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분석하고 싶냐면 2015년 해차 판매 정보를 보면은 상품이 있어요. 상품 이름. 그죠? 근데 다원, 고려 다원차, 감농가루, 산미 다원차, 눈아차, 명전, 보성 잎새 녹차, 오샘가루, 백록다원, 초록녹차. 보이죠? 16년도 데이터 큰 차이 없습니다. 감농가루, 친적가루, 잎새 녹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년도도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분석하고 싶냐면은 상품명이 이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상품을 크게 여러분은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품 중에 다원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상품군. 예, 어떤 다원차든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원류의 제품들. 예, 그게 몇 개나 팔려 나갔나. 이걸 구하고 싶어요. 또 여기 보면 가루가 있어요. 감농가루, 뭐 오샘가루.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루분에 대한 그 상품들은 또 판매가 얼마나 됐나. 그러니까 조금 더 어때요? 분석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만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원류의 차가 얼마나 나갔고 가루차는 얼마나 나갔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냥 그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다원, 가루, 그리고 녹차, 녹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 정보, 녹차는 얼마나 팔렸나. 이걸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려고 했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이거 썸이프 함수를 써야 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썸이프 써도 돼요. 그런데 함수보다는 통합이 더 낫습니다. 예. 그리고 일일이 그 함수 정보를 매일 쓰지 않는다면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판매량.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분석을 하죠? 네. 여러분 만능 문자 아시죠? 와일드카드. 얘를 이용하면 돼요. 데이터 통합에도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백록다원차, 백록다원, 고려다원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뒤에 와일드카드를 표시해줘요. 와일드카드, 끝에도 와일드카드. 그럼 무슨 얘기? 어찌됐든 간에 좌우단간 간에 다원이란 글자만 들어가면 돼. 이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가루는요, 오샘가루, 감농가루, 아무튼 가루라는 말로 끝나면 된다. 별표, 가루, 이렇게. 녹차는요,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보성 잎새 녹차, 초록 녹차,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 녹차.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분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눈아차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눈아차 이거는 별개로 그냥 쓰고 싶다. 그럼 눈아차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이. 됐나요? 또 뭐가 있나요? 명전? 명전 좋아요. 명전 이렇게 써요. 됐죠? 그럼 얘네들에 대한 판매량의 합계만 얻고 싶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이때는 이 틀에 맞게끔 답이 나오게 유도하기 위해서 범위를 먼저 잡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석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자, 1번 범위 잡고 2번 똑같아요. 갑시다.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통합 눌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지정했던 참조 영역들이 나오죠? 영역이 똑같지는 않아요? 삭제합시다. 삭제. 또 클릭하고 삭제. 또 클릭하고 삭제. 이렇게 삭제를 해줘요. 그리고 갑시다. 찾아보기,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2015년. 자, 여러분 상품명, 코드는 필요 없겠죠. 상품명부터 다 잡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전체 다요? 모르겠다. 다 잡자. 잡아요. 그러면 이 애들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통합의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을 범위로 잡았기 때문에 그 범위의 항목과 일치하는 것만 얘가 필터링하여 결과를 보여줘요. 됐죠? 자, 추가. 또 있습니다. 2016년 상품명부터 판매량까지 모조리 잡으세요. 추가. 그 다음에 2017년 데이터 역시 상품명부터 판매량 끝까지 잡고 추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첫 행과 왼쪽 열, 즉 우리 판매 정보 결산에 첫 행, 생산, 그 상품명 판매량, 이걸 레이블 맞죠? 왼쪽 열에 대한 상품명에 대한 이런 애들도 뭡니까? 바로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냅두고 확인 누르면은 보세요. 얼마나 결과가 잘 나와요. 보이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차트로 만들어서 이름을 바꾸면 되겠죠. 얘는 다원류, 얘는 가루차, 뭐 얘는 녹차 종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 시각화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그래서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 각각의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합해서 어떠한 요약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볼까요? 자, 여러분 갑시다.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요 단계별로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2번은 그 여러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하나의 워크시트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워크 05-2 XLSM이에요. 매크로 문서죠.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제가 엑셀에서요. 파일에서 얘는 저는 닫겠습니다. 자, 이제 도움이 안 돼요. 저장 안 함. 자, 닫았어요. 파일에서 05-2 열었습니다. 참고로 이 문서를 열면은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컨텐츠 사용하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은요, 현재 이와 같이 총 판매 정보는 제가 이렇게 단추를 만들어 놨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답이 샥! 이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모조리 복사되어 총 판매 정보 워크시트에 답이 쫙 나오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 왜 어렵게 가려고 해요? 왜요? 이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요? 2015년 데이터, 16년, 17년 데이터를 총 판매 정보 워크시트에 가져온다고 한다면, 단순히 가져온다면 그걸 왜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겐 복사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총 판매 정보 가가지고 클릭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하고요. 또요, 커서 여기다 놓고 2016년 가서 또 범위 잡고 이번엔 데이터 머릿말은 필요 없네요. 그쵸? 똑같으니까 데이터만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번쩍이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가서 이 자리 오른쪽 눌러서 컨트롤 V 할까? 네,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길로 자꾸 가시려고 해요? 이런 분 계십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단 언제까지? 이 워크시트가 몇 개 안 되고 데이터도 만만한 애들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으신 일이에요. 아주 현명하신 방법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왔다든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워크시트가 한 20개가 된다고 칩시다. 20개. 그리고 한 시트에 데이터가 막 어떤 거는 1000건이 들어있고 어떤 거는 500개, 어떤 건 30개 막 데이터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 물론 돼요. 그런데 시간이 어때요? 엄청 많이 걸려요.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또 마우스 막 내리다가 잘못해가지고 데이터 몇 개 잘려서 또 갖고 오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상당히 조잡한 작업이 된다고요. 머리 아픈 정말 결과는 뻔한 건데 뭡니까? 티가 나지 않는 노력이랄까?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자, 총 판매 정보 데이터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죠. 자, 여기에서 삭제를 합니다. 행을 다 없애버리겠다. 행 전체. 자, 이렇게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없애버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항상 데이터가 그 워크시트가 많을 경우 이들 데이터를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 행이 모두 몇 행인지 알 필요 없이 다만 첫 번째 행은 몇 행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고 이 유형이 똑같다면 이 레이블이 똑같다면 총 판매 정보로 가져올 때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고 이것만 누르면 답이 나오게끔 매크로를 딱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계속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엑셀에선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워크시트를 아까 보셨듯이 합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는 기능은 없다고요. 이런 엑셀의 기본 기능에서 제공되지 않는 건 모두 뭘 이용합니까? VBA 매크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하여 우리가 만들어 보고 여러분께서는 이 만든 매크로를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저는 매크로가 처음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는지만 살펴보세요. 개발 도구 있죠. 자, 개발 도구라는 리본 메뉴가 존재하면 돼요. 데이터 가져오기 이 단추는 여러분 개발 도구에 여기 삽입 보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린다면 삽입에서 액티브 X 컨트롤에서 제가 버튼 요거 찍 끌어서 만든 거예요. 얘 지금 영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눌러도 반응이 없다고요. 왜? 아무런 동작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동작이라 하면 바로 VBA 코드를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VBA 문법을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VBA 문법을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 많이 쓰는 것만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 디자인 모드 보이죠? 디자인 모드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가져오기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눌러지는 이런 느낌이죠. 이게 실행 상태라고 불러요. 실행 모드. 그럼 디자인 모드는 얘에 대한 버튼의 어떤 기능을 코딩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모드 눌러요. 그리고 얘를 따닥 누르면 돼요. 따닥.
그럼 어떻습니까? 뜨네. 이렇게 떠요. 여기가 바로 VB 편집창 이렇게 불러요. 됐나요? 예, VB 편집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서 필요한 동작을 이제 하면 돼요. 어떤 동작? 네, 각각의 워크시트들을 복사하여 붙여넣도록 하는 동작을 여기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써야 돼? 그리고 선생님, 얘는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현재 워크시트가 나와 있어요. 그쵸? 지금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10개여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15개여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건 하셔야죠. 그 워크시트의 데이터가 서로 이렇게 비슷한 류의 데이터인데 이 레이블이 똑같아요. 다만 데이터 내용이 다른 거죠. 그게 1000건, 300건, 500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럴 경우 이렇게 결산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워크시트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다 이런 버튼 하나만 만들어 놔라 이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들에 대한 작업을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은요, 여러분, 사용할 각각의 이름들을 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름을요? 네. 자, 여러분, 문법 잘 모르셔도 돼요. 자, 일단은 그런 거로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IM, 이거는 선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워크시트의 줄임말 WS라는 변수는 데이터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 이렇게 생각해요. 자, WS as 뭐뭐로서 WS라는 변수는 워크시트로 정의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워크시트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게 워크시트죠. 이런 워크시트형 변수로 워크시트 하나하나를 기억할 변수로 WS를 잡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DIM, RNG라는 변수를 잡을 건데요. 얘는 as range라는 범위로서 범위를 기억할 변수로 RNG를 잡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범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로 범위를 잡죠. 이게 range예요. range. 됐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DIM 또요. 이번에는 WS name이라는 변수를 잡겠습니다. as 이번엔 스트링 이렇게 잡을게요. 스트링은 문자를 저장하는 그릇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WS name이란 변수 안에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DIM 그리고 제가 i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in row라는 변수와 in column이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drow라는 변수 이렇게 모두 4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잡겠습니다. as 뭐뭐로써요? 숫자를 저장하는 그릇으로 4개의 그릇을 만들었단 얘기예요. 됩니까? 이것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변수 지정 방법. 변수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변수 지정 이렇게 글씨 쓰는 거는 리마크라고 불러요. 설명이에요, 설명. 자, 그래서 변수를 지정 끝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자, PPT 잠깐 보죠. 자, 보면은 자, 이 순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잡은 거예요. 이거 보시고 코딩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W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카피할 각각의 워크시트들을 가리키는 변수가 WS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I하고 in row, in column, 딜 row 이렇게 4개의 변수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in row, in column 이 2개 애들은 여러분이 2015년 해차 판매 정보에 데이터를 복사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5년 해차 판매 정보 전체 워크시트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만 가져와야 되죠. 그 데이터 범위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 계산에 사용할 변수 in row, in column. 그 다음에 딜 row는 여러분이 이들 데이터,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카피해 갖고 오죠. 그러면 어디에? 총 판매 정보에 붙여 넣어야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판매 정보에 몇 번지에다가 데이터를 붙여 넣을 건가?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째 행에다가 그걸 붙여 넣을까요? 요걸 계산하는 게 딜 row예요. 됐죠? 일단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WS name하고 I에 대해서 이제 초기 값을 지정해 주는 동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요 보시면은 WS name은 문자열을 기억하는 변수라고 했죠. 자, WS name 여기에다가 WS name에는 이 WS name은 여러분 결국 뭐냐면은 요 자리 여기 보면은 총 판매 정보 보이세요? 예. 요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WS 다 WS가 참조를 해요. 그런데 총 판매 정보에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 워크시트는 별도로 이름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WS name에는 한글로 총 판매 정보 이렇게 워크시트의 이름을 저장시켜 놓도록 해요. 그리고 I의 초기값. I는 숫자를 저장하는 거 맞아요? 네, 여기 인티저는 숫자, 정수를 말해요. 그래서 초기값을 일단 0으로 제가 잡았어요. 됐나요? 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엔드 서브 자꾸 왜 따라다녀? 그러면서 지우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지우면 안 돼요. 에러 납니다. 이거 삭제하고 그냥 막 돌리면 에러 나니까 귀찮아도 그대로 엔터 치면 내려가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도전 들어가요. 첫 번째 워크시트 요거를 먼저 읽어서요. 2015년 해차 판매 정보 여기로 들어가서 이들 범위 여러분은 범위 신경 안 써도 돼요. A의 4번지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A 4번지부터 마지막이 어딘지 이 엑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끌어서 복사하는 게 더 편해요. 예, 엑셀이 알아서 계산해야죠. 그래서 2015년 해차 판매 정보 이 데이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거를 모두 범위를 잡고 카피까지 하는 동작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선생님 워크시트가 여러 개인데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 for each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for each는 반복해서 참조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반복하여 참조하세요. 뭐를 반복해서 참조하라는 거지?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현재 문서의 워크시트들을 참조해야 되죠? 그래야지 워크시트가 20개면 우리가 20번 일일이 다 못 써줘요. 반복하도록 해줘야 돼요. 워크시트들을. 그걸 어떻게 써요? 이렇게요. 현재 문서, 이 문서, 영어로 뭡니까? 이것, this. 문서는, 여러분, 이거, VBA 잘 모르시는 분은 막 블랙홀에 빠져요. 이게 데이터 분석이냐며. 분석 맞아요, 여러분. 자, 여기 설명드리죠. 기본적으로 가장 적은 단위가 엑셀의 셀. 여러분, 이게 셀이죠? 요 한 칸 한 칸이? 예. 그럼 셀이, A의 5번지부터 A의 10번지, 이게 뭐예요? 범위가 뭐예요? 레인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셀이 모이면 뭐가 돼요? 예, 셀이 모이면. 하나의 워크시트를 만들어줘요. 그죠? 그럼 워크시트가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됩니까? 여기처럼 여러 개의 워크시트가 모이면 하나의 통합 문서가 되죠. 그래서 워크시트가 모이면 결국은 문서가 됩니다. 이 문서를 워크북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워크북,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엑셀 문서. 우리는 엑셀이에요. 엑셀은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게 VBA의 계층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현재 문서의 워크시트를 반복해서 참조하세요. 이렇게 제가 쓰려고 해요. 그러면 현재 문서 this 문서 워크북 this 워크북 점 하면은 도움말 떠요. 스마트 태그가 뜨죠. 그러면 현재 문서의 워크시트 WORKSH 자 워크시트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워크시트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워크시트들 복수형 띵띵 이렇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 문서들을 얘는 이렇게 쓰면은 현재 문서의 워크시트가 30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얘는 다 참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참조를 할 때 그 이름을 누군가는 가리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제가 위에서 잡은 WS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in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in 이렇게요. 그러면 현재 문서의 워크시트들을 하나 읽어서 WS가 참조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읽고 실행해서 반복해서 뭔가를 처리하고 넥스트.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워크시트가 하나가 있으면 한 번만 돌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지금 워크시트 문서가 몇 개냐면은 워크시트가 메모장 닫아야겠다. 자, 닫을게요. 워크시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넘나요? 5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네. 그쵸?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넥스트를 만나면 얘는 다음 워크시트를 향해 또 다음 워크시트를 또 읽어요. 그래서 WS에게 또 줘요. 이해되죠? 그러면 현재 얘가 첫 바퀴를 돌면은 그거는 2015년 해차 판매 정보 이 워크시트를 WS가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 바퀴를 돌면은 2016년 해차 판매 정보 워크시트를 가리키게 된다 이 얘기예요. 반복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곧바로 if라는 명령문을 써야 됩니다. if요? 네, if 이렇게 써야 돼요. if를 왜 써야 돼요? 네, 이거죠. 현재 WS 너 말이야. 그러면 얘가 처음 돌면은 이 맨 처음 워크시트를 가리키죠. 그럼 얘의 이름이
얘의 이름, 이걸 어떻게 쓰냐면 ws.name 이러면 현재 너가 참조한 워크시트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여러분 얘는 계속 돌기 때문에 얘도 방문하겠죠? 그쵸? 잘 들으세요. 총 판매 정보를 방문할 거라고요. 왜냐면 반복이니까 얘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로 총 판매 정보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곳이지 카피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물어보려고 해요. ws.name이 뭐랑 현재 너가 기억하는 ws.name과 같지 않다면 이렇게요. 같지 않아야 되죠? 얘랑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얘랑 같으면은 더 이상 이제 뭡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결산은 마지막에 하죠. 예. 얘랑 같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작업할 필요 없어요. 끝내야죠. 그쵸? 자, 그래서 참고로 반복은 처음에 1회전일 땐 여기를 돌고 2회전, 3회전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워크시트 개수만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만 오면은 총 판매 정보까지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료해야 돼요. 포 그만둬라 하고 종료해야 돼요. 왜? 여기에 데이터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됐죠? 그래서 ws.name과 wsname, wsname에 뭐 들어있어요? 총 판매 정보. 그러니까 현재 너가 그 반복한 이름이 이 이름과 같니? 물어본 거예요.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으면 이 데이터 범위를 잡아서 카피를 하자 이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네, 일단 이거부터 써야 돼요. WSName 있죠? 자, 붙여넣기 할 자리. 자, 보세요. 워크시트들 중에서 자, 뭡니까? 워크시트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름이 뭐냐면 여기 붙여넣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총 판매 정보. 총 판매 정보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WSName. 맞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아, WSName. 즉, WSName이 가리키는 워크시트에 거기 셀 번지 말이야. 셀 번지를 나타내요. 셀즈 가로 열고.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데이터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 몇 번지에 붙여넣기를 할 건지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엑셀이 알아서 계산해서 내려가야 돼요. 아, 그걸 계산하는 작업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세요. 이렇게 써요. 셀즈 하고 자, 누구요? 현재 워크시트. 참고로 여러분 셀즈는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다고 졸지 마시고요. 셀즈 이렇게 쓰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셀은 예를 들어 I행 4열이 I열 4행이죠. 맞습니까? I 4번지. 그죠? 여기가 열이고 여기가 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엑셀에 이 셀즈라는 명령문은 어떻게 쓰냐면 행 번호를 먼저 써요. 행 번호 4. 열은요. 여러분 열 번호는 이때는 I를 써도 되고 열 번호를 써도 돼요. I면은 A가 1이죠. A, B가 2, C가 3, D가 4. 그 다음에 E가 5죠. F6, G7, H8, 그 다음에 I 9예요. 그래서 4행 9열. 이러면 I의 4번지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셀즈, 자, 중요한 거는 제가 A열에 데이터를 붙여 넣을 거예요. A열에. 총 판매 정보에 여기 보시면 A열. 자, 여기. A열에 데이터를 붙여 넣을 건데
데이터가 처음일 때는 A의 1번지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각 그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게 몇 개 행인지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 뭐 300개 데이터가 예를 들어 여기 들어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요거밖에 없지만 그러면 300개 데이터가 여기에 가서 붙으면은 한 300 몇 번째 301번지쯤에 마우스가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음 데이터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그 자리에 커서를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이 다음 데이터, 이 데이터 보이죠? 이 데이터를 바로 이 다음 행에 붙여넣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엑셀이 알아서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A열이니까 1열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몇 행인 줄 알아요? 몰라요? A열은 맞는데 행이 계속 바뀌니까 그 행을 계산을 알아서 하게끔 여기다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 그럼 나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자, 바로 이렇게요. 자, 1열인 거는 맞지요? 그러면 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쓰는데 자, 잘 들으세요. 워크시트들 중에서 누구라고요? 현재 워크시트가 WS name. 그러면 이 WS name 워크시트의 맨 마지막 행이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알죠? 왜?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요. 100인가요? 단십,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렇죠. 104만8,576 라인이 끝이에요. 우와, 그럼 거기다 그렇게 써요? 아니요. 그렇게 쓰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요. 이 행의 개수를 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행의 개수를 세라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워크시트 WS name에 자, 썼어요? 점 찍고 자, 점 찍고 행은 뭡니까? 여기다 쓰는 게 빠르죠. 자, 예, 여기다 자, name 점 했죠. 자, 다시 한번 점 하고 행 로스 이렇게 써요. 로스 하고 행의 개수를 세어봐라. 이거 개수를 세어봐라. 점 카운트 이렇게 써요. 콤마 1 이렇게 쓰면 A에 104만8,576번지를 가리켜요. 우와 진짜로요? 네 이렇게 돼요. 가로 닫고 그럼 여러분 여기 끝이죠? 여기 끝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 봐라 이거예요. 쭉 위로 올라가 봐라. 그래서 올라가서 자 컨트롤 위로 쭉 올라가서 데이터가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데이터가 예를 들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행을 만날 거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데이터를 만나는 그 지점이 있을 거다. 거기가 어딘지 그걸 네가 찾아내라 이거예요. 아, 위로 쭉 올라가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 행, 위로 쭉 올라가서 데이터가 있는 그 마지막 행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걸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행 바로 밑에 데이터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돼요? 예, 그걸 어떻게 쓰냐면 가로 닫았죠 제가. 자, 그 셀, 그러니까 A에 104만8,576행이었죠. 거기에서 점 and 끝 지점을 찾아. 어떻게 해요? 자, and 썼습니다. 가로 열고 자, 씁니다. 엑셀 업. 위로 올라가봐. 쭉 올라가봐. 이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서 데이터를 만나는 그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있는 마지막 행을 찾아봐라 이거예요. 여기 됐죠? 그 행. 자, 그래서 마지막 행 이거를 콕 집어서 행 뭡니까 영어로? 점으로 이렇게요. 이해되나요? 이걸 찾아서 이거를 얘가 지금 우리가 찾으면 이거 뭡니까? 4행이죠 4.
그럼 이 4라는 값을 누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딜로우라는 애한테 기억시켜라 이겁니다. 제가 딜로우라고 이름을 잡았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넣을 위치의 행 번호를 찾기 위해서 이걸 썼군요.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걸 이제 썼어요. 요거 약간 이렇게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눈에 다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고,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행을 읽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첫 번째 행이란다. 맨 처음에 WS를 읽으면은 맨 처음에 2015년 해차 판매 정보를 읽은 거죠. 그럼 여기가 첫 번째 포로 반복을 할 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워크시트는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여러분 아까 초기값 얼마였더라요? 0. 자, 근데 이제 4라는 요 안에서는 i는 1씩 증가가 돼요. 그럼 아까 0이었는데 4 한번 딱 2015년 데이터 읽으면 1이 되는 거예요. 1. i가 1. 됐죠? 자, 그럼 여러분 2015년 데이터에 이제 접근을 했어요.